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의 을목론에 들어있는 축월을목 117페이지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송화가루, 꽃가루가 아주 심하게 날려서 집안이 노란색으로 꽃가루들이 날라와 앉아 있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문제가 좀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축월에 태어난 을목이 사주에 화기가 약하고 등락에 가반은 간목이 없다면 아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축중에 암장되어 있는 기토와 신금 그리고 계수, 지금 여기에서 을목이 반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축중에 축월에 태어난 을목으로서 살아가는 그 주권에서는 제일 먼저 간목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을 것, 여기에서 임목이 한 글자 있어도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기토, 신금, 계수는 투간하지 말아라. 이 을목이 신약하다 할지라도 이 계수는 축월에는 투간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축월이 자녀 한기가 제일 강한 때이기 때문에 빙산의 풀 한 포기로서 계수물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물이 필요가 없다. 오로지 여기에서는 간목과 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목과 병화의 통근처가 되는 임목 한 글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갖추어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축월의 기토는 얼어 있는 빙산이기 때문에 이 빙산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 뿌리가 얼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화기가 유력하지 않으면 을목의 뿌리가 얼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병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을 한다면 을목의 칠살이 되는데 얼어 있는 빙산의 풀 한 포기를 가위질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흉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도 투출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건 축월에서는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하면 버린 사주와 같다 그래요. 비록 축월이 이양지라고 그러지만 축토의 자아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 이 5개의 천간 중에 을목은 보금잡초요, 기토는 빙산이요, 신금은 칠살이요, 계수는 모든 사주를 한랭하기 때문에 축월에는 오로지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조건은 정축월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주로 축월에 태어난 일주가 된다면 어찌 됐건 온난하고 따뜻해야 하기 때문에 을묘일주가 되는 것도 무난하고 을사일주도 괜찮고, 그러나 을미일주가 되어서 축미충이 된다면 미토가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적인 재물적인
삶의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축월이기 때문에 을미일주로 태어난다면 백호살이 발동이 되고 미토는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래요. 이 축토 빙산에 부딪혀서 미토는 흔적도 안 남는 그런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을류일주가 되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을의 일주는 그런대로 무난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삶의 조건이 축월에서는 을목과 기토, 신금, 계수는 투출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정축월이 되는 것은 괜찮다. 또 일주로서는 을의 일주, 을묘일주, 을사일주는 무난하지만 을미일주나 을유일주가 된다면 상당히 삶의 풍파가 있다. 축월 중에서 정축월이 미혼지토가 되어 해동하려는 뜻과 의미가 있으므로 그나마 제일 길하다. 기축, 신축, 개축월은 매우 흉하여 오기살 발동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재물에 과다한 욕심을 부려 신경을 쓴다면 신경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곡박살에 의한 피해를 어찌할 수 없는데 특히 그러니까 을류시나 개미시를 만난다면 피해가 더욱 크다. 을목을 만나 자매가 손잡고 우는 형상으로 시주가 귀신이므로 자식과 남편 덕은 기대 이하이며 좋은 직업 갖기가 쉽지 않다. 설령 근국을 이루고 종사할 격이 되었다 해도 발복하기 어렵다. 을묘일은 무난하지만 을사일은 수시로 발생하는 근국으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하기 쉽다.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허약한 을목을 금기의 쟁제가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되었던 근국이 된다 할지라도 신금을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근국이 된다면 한 자식 가슴에 무덤 쓰기 쉽고 남자라면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하게 되므로 매우 흉하다. 축월을목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필요한 병화를 쓰려고 해도 연천간에 없다면 시주에서 병자시와 병술시를 만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축월에는 정축월에 병화 세년에 태어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비록 신약하다고 해도 자수는 도움되지 않으며 병술시는 백호살이라 육춘의 흉사가 있으므로 이래저래 고난이 많은 을목, 곡각, 평두살에 축토 역시 평두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삶의 풍파가 많은 그것이 축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임계수는 없는 것이 좋은데 진도식에 해당하므로 벌거벗고 눈보라 속에 쫓겨난 격이 되어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여자는 특히 산부인과 남자 역시도 문제가 또한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인덕이 없어서 사사건건 모친과 대립하므로 개미씨는 매우 흉하며 이모씨는 그나마 무난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과 병화는 필수이며 병화 태양이 있다 해도 간목이 없으면 기름 없는 난로를 켜놓은 것과 같아서 성공한다고 해도 잠시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인년에 태어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행운이 되는데 연주에서 희신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으로 조상의 은덕이 많이 있음을 상징한다. 이때는 을사, 을의 을유일이 되는 것도 크게 해되지 않는다. 병인년에 태어났다면 을축, 을미일이 된다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아서 매우 흉하다.
명식의 경금이 있어서 합의된다면 인의지합이라 하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백호장광으로 일사무성이 되기 쉽고 신금이 투출하면 칠살객이 되는데 광풍락화로 매우 흉하다. 그러니까 광풍락화는 미친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것을 광풍락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뜻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경신금은 없어야 하며 신유 또한 좋은 역할이 되지 않는다. 추걸에는 소토시키는 간목이 있어야 귀인을 만나는 기람이 있으며 병화의 난조가 있어야 목기가 성장하므로 모든 육친이 화목해진다. 그리고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특히 추걸에 태어난 을목 일간의 남자라면 반드시 부부 인연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라 할지라도 추걸에 태어난 을목은 이미 자신의 아버지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축토 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축중 기토 아버지는 활동성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곡각 평부가 돼서 한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덕을 못 먹고 자란 을목 입장에서는 어떠한 성공의 기틀이 안 이루어진다. 특히 요즘 시대는 부모의 덕이 있어서 금수저로 태어난다면 좋겠지만 금수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은수저만 되어도 좋겠다 그래요. 필자 같은 경우는 은수저가 아닌 구리수저만 되어도 상당히 좋겠다. 비록 구리수저로 태어나도 그 어떻게 잘 닦아가지고 윤기나고 광나게 했었으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건 플라스틱 수저로 태어난 필자 사주이다 보니까 한이 쌓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요 추걸에 태어난 을목 역시 이건 가짜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수저가 돼서 인생에 한이 쌓인다.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그러한 팔자이다. 만약 극국이 되고 병정이 혼잡으로 있어도 반갑지만 없으면 금국 혼잡된 사유축 삼합을 이룬 그러한 사주에서 병정화가 없다면 뇌성마비, 소아마비 불구자가 되거나 일찍 단명할 것을 상징한다. 개수는 매우 해롭고 해자 중 한 글자는 무난하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 물먹지 않은 을목이기 때문에 부목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인묘 한 글자가 있는 것이 반가울 뿐이다. 인묘가 한 글자가 있다면 봄을 기다리는 명식으로 인내력이 강해지고 참고 견디고 뭔가 희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기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묘목보다는 인목이 있은즉 수기가 많아도 부목되지 않으며 화기를 생하기에 매우 길하다. 간목, 병화, 무토가 유력하고 흑운 차이라는 개수가 없으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게 된다. 이때 무토가 있는 것은 개수를 합거하거나 재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화는 길하여 재물을 생하고 사화는 금국을 이루는 배신을 잘함으로 크게 현달하지는 않으나 작은 부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부귀할 운명이 되지만 개수가 있고 무기토가 없으면 매사 장애가 많다. 그래도 요 무토는 무게합을 시켜주고 기토는 개수를 제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을목이 신약하다 해도 이 개수의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무토나 기토가 한 글자 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여기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사주 명식을 보면서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갑진년 을축월, 을묘일주가 병술시를 만났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을목의 축월 을목의 조건, 이 부분에서 그래도 축월의 을묘일주로 태어나서 그래도 힘이 있다. 그 다음에 희주에서 병술시를 만나서 밤중에 전등인, 그래도 병화가 있어서 반갑고, 술토는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뭔가 재물창고에 저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강해서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안 좋은 것은 이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좋기는 좋은데, 이 간목은 이 월간 을목의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요. 이 을목이 그래도 간목을 등락해 갚하는 욕심 많은 이 을목이 복음 잡초를 형성을 갖다 이 간목을 탐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형제 동료들로 인한 장애에서 벗어난다. 또 하나는 이 간목이나 을목이 오로지 이 묘목에 통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묘목의 주인은 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나 을목이 월간 을목이 일간 을목을 반갑게 맞이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그래도 힘과 능력은 이 을목이 차지했다. 또한 이 묘술합으로 화기를 생해서 재물을 창고에다가 넣는 격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여기에서 이 간목은 갑진으로 와서 진토가 자기 것이라 하고, 이 월간을목은 을축으로 와서 자기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 당주의 재물은 묘술합을 하는 술토가 나의 재물이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지 말아라. 욕심만 부리지 말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내 것도 있으면서 지인중무토와 축중기토를 욕심을 부린다면 매우 흉하게 된다. 갑병을 만나 의식이 족한 듯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토기의 궁충삼역에 재난풍파를 당함으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월주공망에 천간비ገብ이 많아서 쟁계가 발생하며 연주에서 일주공망이고, 묘술합으로 공망지에 시주가 합의되어 가난을 자초하였고, 목다 화식으로 꺼진 물과 같다. 그러므로 생계를 이루는 작용력이 기반되어 보기에만 화려할 뿐 가난한 팔자가 되었다. 또한 더 큰 원인은 사주의 6글자가 평두살이며 특히 을축월이 곡각평두의 환경이므로 업장이 많은 팔자이다. 당주는 일일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명 노가다 인생으로 국내 경기가 그나마도 없어서 곡각살로 몸이 아파서 힘든 일을 못하는 형편으로 비록 남방이지만 일사무성으로 지내고 있다. 이 처한테 또한 이렇게 해서 능멸을 당하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 그래요. 십천간 중에 을목은 일액수로 혼자이므로 외롭다는 뜻이 함유되어 의지처를 찾아 날아가는 성질이 매우 강하고, 12지지 중에 묘자는 좌우로 갈라져 분파되어 나타나는 글자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을목은 일액수죠. 그 다음에 묘목은 이렇게 갈라져서 분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수는 2로 가야 하고 그 2를 상징하는 것이 을목이 되는데,
이 을목이 1 더하기 1 갈라지는 형상이다. 두 개가 합쳐져서 2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라진다. 그래서 요 일은 간목 더하기 밭전자가 여기서 1에 밭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간목 두 개가 을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을목이 이 알 안에서 두 개가 분파로 이쪽 저쪽 갈라진다. 묘목까지.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갈라짐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은 일액수로 혼자이며 외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12지주 중에 묘자는 좌우로 갈라진다. 그래서 분파되어서 날라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을묘 일주로 태어나면 부부도 헤어지고 동가도 헤어지고 부모가 헤어지고 부모와도 헤어지고 모든 세상사에서 분파되어 갈라짐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꾸준하게 오래 할 것 같지만 오래 일을 못한다 그래요. 이 분파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사주 원국이 어느 정도 좋아야 대운의 덕을 보는 것이지만 부모 덕이 없으므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고아처럼 하루 벌어 살다 보니 대운이 무작용과 같아서 신세를 한탄한다. 더구나 진술충미가 이루어지는 사주는 업장이 많아서 어떠한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다. 술중무토는 초이고 축술 중에 신금은 자식이 되는데 축토는 공망이고 술토는 기반이다. 그래서 당주는 딸이 하나 있지만 부친 사주만큼이나 한심한 사주격으로 부친의 청격 사주가 딸에게 유전되었으며 처성 또한 기반으로 작용력이 상실되어 일사무성에 빠져 뼈가 허약하여 힘든 일을 못하고 하늘만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 당주의 처성사주를 살펴보면 병오년 무술월 갑자일주가 경호실을 만났다. 여자 간목이 갑자일주가 경호실을 만나서 천충지충이 되었고 연월지는 오술합을 하면서 병화 무토가 상생하기 때문에 부모 조상의 유업이 있고 모든 것이 그래도 좋았었는데 선청 후탁사주가 되어서 자식 낳고 자식이 경오시에 태어난 그러한 자식이 나의 남편궁인 자수를 좌우충으로 깨부시고 또한 이 자식이 나의 두뇌를 깨부시는 그러한 격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병화와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난폭한 행동은 못하는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경금은 남편성이다 그래요. 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경오로 와서 이 자기의 처가 되는 이 간목을 갑자로 천충지충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 해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자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부간에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극무력한 남편을 상징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매사의 시비 구설수가 만들어진 이러한 격과 같다 그래요. 일시지 천국지충으로 자수를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토에 종하고 경금이 용신이 되는 아주 탁한 가정격으로 발보기 쉽지 않다. 당주는 여기에서 가정제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요 자수가 이 간목이 의지해야 하는 자수가 좌오충에 한번 깨지고 수월의 술토가 무토까지 투간이 돼서 딱 물막음을 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가종계로 운기가 화, 토, 금운이 대체적으로 길한데 금운이 제일 길한 사주다 그래요. 이 사주를.
당주는 서방운과 을미대운까지는 무사하게 보냈고 갑오대운부터 신세한탄의 시름소리가 나온다. 종격에는 왕신이 강해지는 운이 좋다고 고서에서는 여러 여긴들이 말해왔지만 요 상태는 경금이 지금 현재 용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갑오대운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갑경 7살에 오화가 자수를 충파하고 또한 왕성한 화기가 경금을 녹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도 좋지 않고 매사가 좋지 않다. 그래서 수로는 건조하여 습기를 필요로 하므로 무토산이 조열하면 화산이 되므로 잡초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그러므로 서방운이 제일 평안한 것인데 경금 남편이 희신이며 병화 자식은 지신이 된다. 더 이상의 열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생인연에 남편을 현생에서 만난 것으로 당주가 남편을 부양하지 않으면 자식이 성장할수록 만사불성이 되어간다. 당주는 자신의 사주를 명쾌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십 군데의 점집과 철학원을 다녀봤고 하는 말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혹자는 남방운에 발복한다는 자가 있고 또는 북방운에 발복한다는 자도 있고 등등 한결같이 눈치로 때려 맞추기 하더라는 것인데 그러던 중 필자를 만나고 육친법과 경금용신을 대입하여 남편과 딸, 부모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니 이때서야 의심의 눈치를 거두고 필자를 신뢰하게 되었는데 무토는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부친이므로 부귀해야 하지만 월주공망으로 부귀하지 못했고 다만 그 문에는 여유로웠으나 미대운 계민년 모친 사망한 후 일사무성이 된 부친이었다. 아버지였다. 당주는 남편이 월주공망으로 모친의 덕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 천국지축하는 인연이며 남편 사주와는 등락애갑의 자묘 형사를 발생시키니 불길한 인연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전생의 빚을 남편에게 갚아야 하므로 헤어지지 못하고 하늘 보고 한탄하는 것인데 대운까지 남편과 직업을 파극하고 건조하게 하는 운이 되다 보니 무엇 하나 잃은 것 없이 몸의 질병만 얻었다. 당주는 임진년 파산 직전까지 집 전세금까지 모두 날리고 계사년 사글세로 이사를 했으나 앞으로의 인생 또한 고난의 연속이니 이것은 모두 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힘이 들면 딸 자식이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부모 덕이 없는 자식이 성공하기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힘들다. 당주는 기축을 입해이고 천하지압으로 좌우충을 풀어주는 것은 좋으나 이처럼 태월이 일주와 합으로 묶이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는 일사무성이 된다. 이 부부의 딸 자식 사주를 보면은 신미년 신묘월 무술일주가 신유시에 태어났다. 참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죠. 묘월에 인제 파릇파릇 꽃이 피기 시작하려는 묘목을 병화가 없으니까 꽃도 피지 못하지만 세 개의 신금이 시간 유시에 태어나서 유금을 깔고 앉아서 첩첩이 철탑이 세 개가 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 묘목을 완전히 난도질 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도 없죠. 지금 사주에서. 요 수기에 나타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연월지 묘미가 해수를 불러와서 해묘미를 갖다 이루기 때문에
해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묘목과 합했기 때문에 묘중을목이 아버지로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묘중을목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미중정화가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금을 제어해 주니까 좋기는 좋지만 이 묘목은 한순간에 난도질 되어서 잘못될 것을 상징한다. 세계의 현침살이 자궁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자기 일주 술토가 묘목과 합을 해서 묘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중을목이 남편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유, 술, 묘가 있어서 철새개금이 되었으니 이것은 구제중생 활인하는 간호사가 천직이다. 만약에 간호사를 않고 엉뚱한 다른 직업으로 간다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는 상태로 아예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 현침 자궁살이 중궁하여 남편을 찔러 죽이는 격으로 한숨이 나오는 명식이다. 그 와중에 묘술학과 묘미합으로 양다리 걸치는 남편으로 정과 노릇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상관을 설계하거나 제압할 인수와 재성이 없으니 부모덕이 없는 천해고와 같은 형태다. 이 경우 부모의 빈천격이 불러오는 인연법이 형성되어 당주가 태어난 것으로 부모의 업인연이 자식에게 유정이 된 것이다. 수시로 묘유충을 발생시키며 상관경관이 이루어지니 부부, 해로할 수도 없다. 자식 달린 남자나 신체 이상자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남자와는 인연이 쉽지 않으며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이다. 사주격이 안 좋은 시주의 간여이동 상관은 사환인 팔자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접객업소,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방, 카지노, 서비스업, 접객업소, 여종업이 된다는 뜻이 빈천명의 형제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고아원, 보건복지 관련 상담업도 길하며 그런데 이 사주는 간호사, 약사, 의업 관련 직업이 천직이다.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남자와는 인연이 없으니 아예 눈과 귀를 막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이다. 아버지 사주에서 일시지 묘술합을 방주가 물려받았으며 모친 사주의 식상태왕 병화가 불러오는 신금의 관살태화를 물려받은 인연이 성립되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당주가 가야 할 길은 구제중생 활인업으로 신금 현침을 활용한 무관성 직업이나 운동선수 또는 침술 간호사가 천직일 뿐이다. 무술 괴강 과부일주로 부군과의 정이 원만하지 않으니 당주가 돈 벌어서 남편을 부양하지 않으면 부부 해로할 수 없으며 부친처럼 자식 낳았고 무력해지는 남편이 된다. 당주는 무역학과를 다니다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육글에서 말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여기에서 무역학과를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이게 간호학과로 가야 되는데 모친 사주에서 식상태왕이면 그 자식에게 불러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업인연을 끊어내고 운명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 폐기를 하여 제왕절개를 하고 좋은 이름으로 장묘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운명의 소유자가 되면 그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과 같으며 인생 또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성공 출세는 건강한 자식으로 인해서 운명이 개선되는 것이다. 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축월에 태어난 을축일주인데 병인년 기축월 을축일주가 을유시에 태어났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병인년에 태어났다라는 점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안 좋은 것은 기축월에 을축일주로 태어나서 을유시를 만나서 유축합을 하는 것도 뭐 그런대로 그러려니 하지만 두 개의 을목이 오리지널 복음 잡초요. 여기에서 보면 을목도 곡각평두요, 병화도 평두요, 기토도 평두요, 축토 평두, 유금 평두. 그러면은 평두살이 사주에서 7글자다. 그러면 구제중생 활인업을 해야 할 팔자로 태어났다. 이러한 사람 남자는 이 을목이 기토가 지금 현재 자기 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인연이 변한다. 연주 병인년에 태어난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가는 오로지 내 자신의 팔인업, 구제중생,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그러한 팔자이다. 월주 환경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연주 병인이 최고의 시신으로 조상의 음덕이 길하다. 재다 신약하지만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하고 목기는 희신이지만 을목을 만나는 것은 반갑지 않으며 축중개수 모친은 투간하지 않아서 모친의 덕이 있다. 사주의 7글자가 곡각평등이니 발복이 쉽지 않으며 전생업인이 많은 팔자가 되는데 다행히 조상궁에서 많은 선업을 쌓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로 조모인 병화로 인해서 전 가족이 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24세 임진대운부터는 계사대운 44세까지 극비운으로 신명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명식이다. 축월빙산에 자한 을목으로 하체 냉기가 스며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무자식이 될 염려가 있는데 당주의 처성이 유금을 생하니 딸은 나올 수는 있으나 아들은 쉽지 않다. 또한 두 개의 오기살이 동함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부부 해로 또한 쉽지 않아서 적막강산의 인생과 같다. 계사대운의 외가나 조모 또는 고모의 혼이 접신되어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기토는 동주 임묘임으로 부친 선망하게 되는데 경대운은 극비운으로 부친의 상관운이니 모든 돈 투자해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7세 임신년 절지자한 시간 을목 형제가 흉사하였다. 그 후 아버지 역시 폐지하고 그로 인해 병을 만나 일사무성으로 지내다가 당주의 나이 18세 되는 신대운 계민년 묘신약 등으로 사별하게 되었다. 당주는 처덕은 있으나 우울증에 시달리기 쉬우며 가족 중 한 사람은 구제중생하는 무속인이 있어야 하는데 처성이 무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면 당주 또는 모친이 무속인이 된다면 집안이 평화로워진다. 이것은 모두 충유의 어빈살이 중중해서이다. 그리고 부친은 화장하지 않으면 자손에게 풍파가 발생한다. 당주의 경우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업한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해야 그나마 평안하다. 그러나 만약 사업을 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쉬운데 공부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니 영상, 예술, 프로그래머, 디자인, 손기술을 활용해 특수기술을 익혀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극히 허약한 몸으로 만성두통에 신음하거나 치질, 해소천식, 유암,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장장애가 발생하고 억지로라도 베풀지 않으면 당한다는 암시가 강하므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우울증에 노출되어 인생비관으로 음독자살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일지축토는 근면성질하고 부지런하지만 억장이 많으며 앞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죄다 신약하면서도 상관을 써야 하기에 척권이 강한 공처가로 의처증도 있으며 소심하고 술을 즐겨 마실 수 있으며 또한 혼전득자 하기 쉬운데 득자 이후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근데 이 부분은 활인업 구제중성으로 가야 하는 팔자인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안 간다 그래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안 가고 이 다음 생도 상당히 안 좋은 업인을 갖고 태어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사람이. 이것은 너무 그 전생과 앞으로의 생까지 밝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겠고,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알 것이다 그래요. 왜 필자가 이 얘기를 하는지. 현재 묘대우는 묘의충에 의한 12구설수가 발생하고 병화의 불이 쇠약해지므로 걸록질하여도 크게 좋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렵다. 무자녀는 수목응결의 자유파 기운살을 이루니 매사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 사주의 공부 기운은 이미 끊겼으며 상기에서 설명한 특수기술 분야로 인생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래요. 이 상태가 을류시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을류시가 만나버려서 모든 것이 잘못돼 버렸다. 그러면 자식 낳고 이 사람은 잘못된 인생이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 축월을목 125페이지까지 공부했고 내일은 126페이지 인월을목을 공부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